일단 오늘 기자수첩 와이뉴스 넘어가 보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은 이렇게 유체 이탈식 사과를 했는데 KT 황창규 회장은 사실은 취임한 지 2달도 안 됐잖아요. KT 얘기하시는군요, 오늘. 예. KT 개인정보 유출이 참 심각한 문제긴 한데 예. 어쨌건 자기가 재임할 때 일어난 일이 아닌데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는 표현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왜 KT 황창규 회장이 고개부터 숙여야 했나 그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예, 1200만 건. 예. 120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된 뒤에 황 회장이 급히 대국민 사과를 상당히 강한 톤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6일 날 일어났는데 7일 날 대국민 사죄를 한 거거든요. 예. 상당히 빠르게 한 거죠. 그렇죠. 그 톤도 뭐 그냥 사과가 아니고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는 것이고 IT 전문 기업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겠다는 등의 상당히 고강도의 사과를 한 겁니다. 사실은 당연한 건데 네. 이 정도 사과가 당연한 사과인데 워낙 이렇게 빨리 그리고 깊이 사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들리는 거죠. 오늘 국정원에서 보듯이 한참 익을 만큼 익은 다음에 그렇죠.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문제를 이제 파악에 들어가는 예. 이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취임한 뒤에 첫 공개 행사가 사죄 자리가 됐어요. 황창규 회장. 황 회장으로서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KT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해요. 예. 회의를 하다가 이제 최고 기술 책임자 CIO가 사과를 하냐 예. 이렇게 정했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기자회견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황 회장이 이제 당일날 바로 나와서 직접 사과를 한 겁니다. 예. 뭐 KT 관계자는 임원회의에서 누가 언제 사과하는 것이 옳은지를 두고 토론을 했는데 황 회장이 직접 사과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네. 황창규 KT 회장은 왜 고개부터 숙여야 했는가? 왠가요? 사실 KT로서는 최근이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상 첫 적자 전환했죠. 그리고 KT ENS 협력 사이 1조 원이 넘는 대출 사기 사건 벌어지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00만 명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 예.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이 결정이 됐죠. 45일을 장기 영업정지. 영업정지 당했죠. 이 통사들. 예.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뭐 이런 분위기에서 황 회장이 마냥 그냥 내가 있을 때 일이 아니니까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겠죠. 덮고 넘어가기엔 너무 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사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어쨌건 황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죄를 함으로써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된 게 아닌가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일석삼조? 예. 뭔가요? 일단 첫 번째는 솔직하게 대국민 사과를 함으로써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의 파장을 조기 진화하는 겁니다. 전임 이석채 회장 시절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이젠 회장이 됐잖아요. 예. 사죄함으로써 오히려 가입자들의 신뢰를 얻는 일이 예. 될 겁니다. 2012년에는 이석채 회장이 자기 재임 중에 일어난 일인데도 본인이 나서지 않고 다른 뭐 부하들을 내세웠죠. 그렇죠. 두 번째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겁니다. 황창규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과거 잘못된 투자와 정책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자들을 엄중문책하고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새롭게 혁신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KT한 임원은 황 회장으로서는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와는 분명하게 결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예. 이렇게 뭐 얘기를 그리고 했고요. 본인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해도 나 다른 사람이야. 네. 예전에 그 KT 아니야. 그렇죠. 이런 느낌도 주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단절 선언. 세 번째는 뭔가요? KT를 확실하게 장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분석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KT 임직원들로서는 황창규 회장의 첫 공개 일정이 대국민 사과라고 하는 점에서는 일종의 책임의식, 다시 말해서 빚을 지는 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오너가 명분을 잡는 거죠, 이제. 아하. 내부를 다 잡는, 기강을 바로 잡는. 그리고 6월쯤에는 아마 그 KT 내부의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서 KT 쇄신을 도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내부에서 반발도 일어나고 뭐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일단은 칼자루를 잡고 시작하는 거죠. 명분을 쥐고. 정부의 한 당국자도 그렇게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황 회장으로서는 자신이 취임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니까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KT에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조기에 잠재우고 과거와 결별하고 동시에 내부 기강을 다잡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게 전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심각한 일이죠. 그렇죠. 특히나 통신 3사는 개인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만 아니고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 인증기관이잖아요. 예. 법에 보장된.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KT는 이번이 세 번째 정보 유출이거든요.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어제 민간 합동조사단이 해킹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예. 한국을 대표하는 ICT 전문 기업으로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예. 상당히 큰 실책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오늘 주제 왜 이렇게 깊은 사과를 했는가 예. 들어봤는데요. 좀 다른 얘기지만 이번 주 통신 3사의 추가 영업정지 징계가 결정이 되나요? 그렇죠. 지난 금요일 날에 이제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 45일간 영업정지가 내려졌잖아요. 예. 이번 주에 다시 방통위에서 추가로 특정 한 기업에 대해서 징계를 할 예정입니다. 영업정지를. 이게 15일 전후로 영업정지를 할 예정인데 제재 대상이 될 통신사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LG U+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예, 오늘의 주제 KT 회장은 왜 고개부터 숙여야 했는가? 권영철 기자의 답 들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